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위상 수학의 개념을 물질에 적용한 영국 출신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벨위원회 관계자들은 어려운 과학 이론을 설명하려고 먹는 빵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벨 물리학상 기자회견에 3가지 빵이 소개됐습니다. 구멍이 없는 시나몬 빵과 가운데 구멍이 뚫린 베이글, 구멍이 2개인 프레첼입니다. 다 같은 빵이라도 구멍의 개수에 따라 물리적으로 다른 물질로 본다는 위상학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But in order to make it to change number of holes, I have to do something drastic. I have to break it apart. And this stability of the topological invariance is going to be important.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위상 수학의 개념을 적용해 물질 현상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영국 출신 미국 대학 교수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대지간인 데이비드 사울레스와 마이클 코스털리츠는 2차원에서는 물질의 정돈 상태가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기존 이론을 뒤집는 논문을 1972년에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수상자인 덩컨 홀데인 교수는 1983년 물질이 1차원일 때는 전자의 물리량에 따라 상태가 달라진다는 논문을 냈습니다. 세 사람은 1, 2차원에서 물질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10여 년 전부터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지목돼 왔습니다. And I'm very happy that I played some role in discovering new ways to think about things. And 이들의 업적은 현대 물리학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고 계산 능력이 탁월한 양자 컴퓨터에 쓰일 수 있는 양자 절연체를 비롯해 첨단 신소재 연구에도 널리 응용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상자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기초과학에 대한 집중 투자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늦어진 데다 단기 성과를 내는 데 치중할 수밖에 없는 연구 풍토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과학계의 비밀 아닌 비밀 가운데 하나로 논문 쪼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구자가 연구 실패가 두려워 성과를 내기 힘든 독창적인 논문보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쉬운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빗댄 말입니다. 정부가 논문의 질보다 양을 위주로 연구 과제를 평가하다 보니 어이없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 2014년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4.29%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노벨상급 연구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논문에만 의존하는 평가의 폐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논문, 학술적 가치가 없는 논문을 양산하도록 만들어서 그 정부 투자의 진정한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고요. 또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949년 첫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투자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초과학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우리는 사실 개발 시대에 공학 위주로 발전을 해오다가 과학을 제대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말 2000년대부터입니다. 혁신적인 연구를 가로막는 R&D 병폐를 도려내고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본 장기적인 기초과학 투자가 없다면 노벨 과학상 수상은 계속 남의 잔치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래 먹거리로 식용 곤충이 떠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식용 곤충을 활용한 음식하면 또 낯선 것이 사실인데요. 곤충으로 파스타와 마카롱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예, 저도 궁금한데요. 이제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탐구인에서는 한국식용곤충연구소의 김용욱 대표 모시고 식용곤충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몸담고 계신 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예, 것인가요? 한국식용곤충연구소는 소재 공학을 하는 곳이고요. 예. 그 쉽게 설명드리면 뭐 곤충이라고 하는 걸 그냥 곤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재로 보는 거죠. 단백질 소재로 보는 것이고요. 예. 그 단백질 소재에서 단백질만을 분리 정제해서 따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뭐 단백질, 그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뭐 아미노산, 뭐 펩타이드 같은 기능성 물질까지 따로 추출해서 원료로 사용하는 소재 공학을 하는 곳입니다. 예. 그렇군요. 주로 이제 식용 곤충으로 사용되는 곤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네. 곤충들마다 또 맛과 또 영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곤충은 6종이고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일반 식품으로 이제 승인되었거나 또는 한식적 식품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종들이고요. 우리 보통 흔히 알고 계시는 뭐 메뚜기, 그다음에 귀뚜라미, 그다음에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라고 하는 군뱅이, 그리고 갈색 거저리, 영어로 미럼이라고 하는 갈색 거저리, 그다음에 뭐 누에, 뭐 이렇게 해갖고 한 6종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식용곤충 연구도 하고 계시고 식당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그 식용곤충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식당이라보다 약간 쇼룸 형태라고 해서 이 식용곤충을 식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잘 소비자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예. 예약제를 거쳐갖고 이제 오시게 되면 찾아오시는 곳이죠. 예약제라고 찾아오시면 이제 식사 후에 어떠한 곤충의 어떠한 물질을 사용해서 식품을 만들었다를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은 식용곤충 자체가 이 맛과 특성이 있거든요, 따로. 약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 돼지, 닭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예. 보통 소, 돼지, 닭 같은 경우는 육질도 틀리고 맛도 네. 틀린데 식용곤충 같은 경우는 특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제 생물학적 특성이 있는 거고요. 예. 네. 뭐 이제 완전 변태나 불완전 변태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뭐 메뚜기나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성충을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뭐 흰점박이 꽃무지라던가 갈색 거저리 같은 경우는 유충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성을 따진다고 특성은 그렇고요. 맛을 따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소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얘를 씹어서 아니면 고기처럼 잘라서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우리한테 유익한 성분만을 우리가 분리 정제시켜서 먹는 거기 때문에 소재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맛을 따진다고 하면 조금 개념이 틀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6가지 곤충이 각기 다른 유익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네. 하나 또 신기했던 게 딱 그 식약처에서 딱 기준이 된 허가가 된 것만 요리를 할 수 있겠군요. 모든 곤충 예.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뭐 전 세계적으로 먹는 식용곤충은 지금 밝혀진 것만 한 1980종 정도가 되고요. 곤충 종만 따진다면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뭐 다 먹을 수는 없고요. 네. 식약처에서 이제 안전성 검사라든가 독성 검사 같은 인간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는 그 기준점을 다 통과한 곤충만 활용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6종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찾으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인지도 궁금하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초창기에 오픈했었을 때는 뭐 워낙 그 이슈가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확실히 어느 정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빨리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뭐 예. CEO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요. 그리고 이게 약간 더 보편화되고 좀 더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뭐 대학생이나 뭐 커플들, 가족 단위가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좀 궁금한데요. 대표적인 요리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소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요리든 다 적용시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혐오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예. 그래도 굳이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뭐 마카롱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파스타, 면, 소스 등 다 만들 수 있고 일단 제과제빵 종류라던가 면으로 하는 부분들은 다 구현이 가능하고요. 예. 심지어 뭐 쌀로 만든 요리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몇 가지를 스튜디오에 또 가져오셨잖아요. 예, 예. 어떤 게 있는지 좀 볼까요? 이게 요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가공식품화 시켜서 가장 예. 많이 지금 나가는 제품들이고요. 네. 이런 에너지바 같은 경우들은 지금 당으로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당도 단백질하고 그다음에 요즘 칼로리에 더 민감하시기 때문에 제로 칼로리 당하고 같이 혼합해서 이런 혼합당을 통해서 만드는 거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마카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쿠키 같은 종류는
분말화시켜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분말화시켰을 때 뭐 쌀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곤충을 분말화시키는데 분말화시키는 과정도 일반 분말화가 있고 액상을 다시 분말화시키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분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용성으로 물에 잘 녹도록 해갖고 만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리병에 들어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이 쿠키라든지 마카롱 같은 것을 네. 제조해낸 거죠. 그렇죠. 여기 맨 앞에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갈색 거절이라고 하는 유충인데요. 예. 요 하나에서 이 나머지 물질이 다 나오는 겁니다. 요거 하나에서 얘를 분말화시킬 수 있고요. 분말화시킨 거에서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을 추출할 수 있고 추출한 다음에 남은 걸 가지고 다시 액상 단백질을 만들고 예. 액상 단백질을 다시 액상 분말화 단백질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다시 당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안은 전부 다 우리가 기능성 물질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나 펩타이드 계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대표님한테 선물을 받았잖아요. 예. 이거 그냥 빵인데요? 예, 그냥 빵입니다. 예. 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곤충을 이용해서 성분이 들어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냥 말 안 하고서는 고소하고 달고 일반 제과 빵집에서 파는 빵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요. 네. 예, 피낭시에라고 해갖고 우리 뭐 마들렌 같은 종류의 예. 일종의 빵인데 드셨던 것처럼 아마 촉촉하고 부드러울 겁니다. 음. 뭐 기본적으로 일반 우리 제과 제빵 판매하는 곳에 파는 거랑 전혀 예. 틀린 게 없고요. 그렇지만 겉에 외형과는 다르게 안에 있는 영양 성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형만 갖고는 알 수 없고요. 얘는 영양 성분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슈퍼푸드가 되는 거죠. 예, 맛있는데요. 저는 이거 먹고 있겠습니다. 말씀 나누시죠. 예. 보기에도 굉장히 먹음직스럽고요. 이 바람을 통해서 쿠키 냄새가 굉장히 향긋하게 나오는데 맛도 괜찮다는 예, 거죠. 일반 빵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정말 궁금한데. 근데 여기 뭐가 보통- 들어갔습니까? 아, 고기 안에요. 지금 드시고 계신 거는 예. 이제 그 누에가 들어가 있고요. 누에. 예, 제가 아까 누에도 말씀드린 걸 깜빡 잊었었는데 아. 누에도 우리가 먹는 쉬운 곤충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누에가 들어가 있고 누에가 갖고 있는 성분들 종류 굉장히 많거든요. 예. 물론 쉬운 곤충들 자체가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 그 성분이 많습니다. 음흠. 그래서 과학계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아미노산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기능성 물질들 뭐 항노화, 뭐 미백이라던가 뭐 간 기능 회복이라던가 뭐 근력 발달이라던가 이런 물질들 갖고 있는 것들이 함량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니신이나 뭐 라이신 같은 경우는 뭐 성장 발육에 좋은 부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알기닌 같은 성분들은 어떤 남성의 뭐 기능성 강화라던가 이런 예. 부분들이 들어 있고요. 지금 드신 그거는 알기닌 성분이 가장 많은 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 누에가 들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기능성 강화에 좋습니다. 보통 이제 식용곤충으로 음식 만든다 하면 음식에 곤충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혐오감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전혀 새로운 재료이자 아직 좀 일반인들에겐 낯설거든요. 네.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을 좀 받았었고요. 예. 국내에서도 제가 거의 이제 처음 1세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걸 갖고 와서 국내에서 하겠다고 얘기했었을 때도 이제 저항이 좀 많이 있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인정을 받아서 많이 지원도 받고 연구하고 있는데 일단 그 푸드 네오포비아라고 하는 그 음식 혐오증이라는 부분, 즉 소비자들이 얘를 식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곤충으로 봤었을 때 발생하는 그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게 가장 어려웠었죠. 예. 자, 이제 뭐 미래 식량으로 이런 식용 곤충이 각광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제가 뭐 평소에 전쟁이라는 말을 쓰긴 싫어하지만 식량 전쟁이 올 것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가 되니까 오히려 둔감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심화되는 문제거든요. 예. 인구도 2050년에는 거의 100억 명을 달할 거라고 하고요. 식량 문제도 지금 뭐 식량 안보 문제 같은 부분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서 특히 단백질에 대한 어떤 원천적인 부분들, 그 소재에 대한 원천적인 기술 개발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기아 난민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식용곤충을 딱 떠올리면 어떤 금전적인 거나 환경적인 것보다도 먼저 고단백이고 기능성이 많으니까 구호식이나 이런 그 난민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구호식품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아직도 좀 접하기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맛도 괜찮고 모양도 괜찮고 예. 영양까지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식용곤충연구소 김용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